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연일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9.19 군사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북은 또 남은 대북 확성기 방송, 대남 방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많은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최근 압록강변, 신의주, 양강도, 자강도에 기록적 폭우로 큰 수재가 발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적십자를 통해 수재 지원에 대한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만 작금의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듯 북은 호응은커녕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끝난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한국을 북한으로 소송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북이 8년 만에 하계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남북의 선수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야 되는데 외면하고 있는 모습도 안타깝게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인도적 문제나 올림픽에서 보여주듯 남북 간의 경색된 관계가 가끔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분단 이후로 남북 관계는 부침을 거듭해 왔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화의 분위기로 급반전되기도 하였습니다. 83년 아웅산 테러 사건 다음에 남쪽 수재에 대해서 북이 대규모 물자를 보내기도 했었죠. 90년 판문점 총격 사건 다음에는 역사상 남북 단일팀으로 탁구 단일팀으로 금메달을 따서 온 결의를 감동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남북 관계가 매우 어렵지만 언제든 대화와 협력의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처럼 우리가 통일을 위한 향한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통일과 평화의 길을 여는 진입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천이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가 공존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따뜻한 환영 인사 말씀을 해주신 이용선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응원과 또 힘을 주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의원님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그리고 교례예수 우리민족 수로돕기 운동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다양한 시민사회를 대표해 활동해 나오셨고 또 민주통합당 공동대표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역임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 초당적인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의 창립 멤버로 함께 하신 바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최기관인 커리안드림 천만 캠페인 조직위원회를 대표한 인사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18대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는 김충환 공동조직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민 여러분, 제79주년 광복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뜻깊은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해 주신 이용선 국회의원님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하셔서 의장도 하시고 국가 지도자가 되셔서 통일의 아주 지도자가 되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박충권 우리 탈북 동포로서 국회에 진입하신 존경하는 또 박 의원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정말 우리 3만 5천 명의 탈북 동포와 또
미와 계시는 1천만 이산 가족, 우리 남북 동포들의 화해를 위해서 그분들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꼭 열심히 잘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통일 대통령이 될 때까지 잘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저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요약해서 이 통일천사라고 하는 단체의 상임 공동 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직책은 우리 서인택 대표님을 비롯해서 김용인, 안창일, 또 저 이렇게 네 사람이 공동으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두 분에게 또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이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즉 통일 실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내년에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100만 명, 1000만 명이 말이 쉽지 실현 되겠느냐, 다 아마 여러분 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만은 지금 이 일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아까 이 단체 수백 개 단체들이 회원이 수십만 명씩 있는 단체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힘을 모으기 때문에 분명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년 제80주년 광복절은 남북한이 함께 축하하는 진정한 광복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 일할 때 통일부에 남북 탈북동포 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 예산이 12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통일운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동포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맞이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안 된다 해서 당시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법을 제안을 했고, 2010년에 250억 원의 예산으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이 발족하게 되었고, 지금은 남북 하나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탈북동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동안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남북 동포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사업에 우리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을 하고, 북한 이탈 주민 대표들을 초청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탈북 동포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많은 국민들이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히시고, 앞으로 탈북 동포는 한 사람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 동포들이 강제로 송국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모든 탈북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살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광복절, 제가 아침에 광복절 정부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만, 대통령께서 1924년 올해가 바로 자유통일을 이루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먼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둘째는 북한 동포들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 대한민국의 통일이 인류 평화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행사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서 우리 저는 이 대통령의 위대한 연설을 기초해서 다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본 뉴스에 의하면 중국에 있는 탈북 동포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10번씩 잡혀서 북송돼가 죽다가 사는 사람도 있고,
올라면 저 라오스 거쳐서 태국 감옥에 갔다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탈북 동포들이 중국에서 바로 우리 인천공항으로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탈북 동포들이 한국에 오는 방법은 가짜 위조 여권을 만들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짜 위조 여권을 만드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만 가짜 여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안 갈 때 가짜 여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윤 대통령과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특히 이용선 존경하는 이용선 개혁님 또 외교위원회에 계시니까 또 우리 박충건 의원님께 간곡히 대통령님과 두 분 국회의원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일회용 임시 여권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여권 잊어버렸어요. 기가 막히고 말도 안 통하면 기가 막히는데 우리 영상을 갔더니 하루 만에 여권을 임시 여권 만들어 가지고 그 여권으로 제가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이 북한 동포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공개적으로 약속하셨고 올해 2024년이 자유평화통일의 원년이 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또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도와주시기만 하면 분명히 탈북 동포들이 중국에만 나오면 아니 중국 아니라 러시아에 가든지 몽골에 가든지 북한만 떠나면 바로 우리 정부에서 발급하는 정상적인 그 위조 여권이 아니고 정부가 발급하는 일회용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으로 인천공항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이 제안은 조금 파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쨌든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의 공무원과 군인들이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 다 기초연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외교관, 공무원, 군인들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서 다 같이 해줄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건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국에 있다가 총살당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 가서 남은 여생을 전 민족을 위해서 보고 살아주는 게 낫겠다. 이 대한민국에 오면 적절한 수준의 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통일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넘어올 수 있는 군인, 넘어올 수 있는 외교관이 20명도 안 됩니다. 1년에. 돈 몇 푼 되겠습니까? 그러나 통일되고 나면 이 대한민국 땅보다 더 넓은 땅이 대한민국 통일 한국의 땅이 되는 것이고 이 한국 통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가 가지겠습니까? 결국 북한 동포들이 가져야 되는데 먼저 오는 외교관, 먼저 오는 군인들 이런 분들에게 그 혜택을 줘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 군인, 공무원들이 나는 북한에 충성하기보다가 대한민국 안기더 좋고 내가 비록 북한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대한민국 해로운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저는 통일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북 동포는 다문화 가족이 아닙니다. 조선족과도 다릅니다. 조선족은 중국 국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나 이 탈북 동포는 바로 우리의 형제요, 가족이요, 우리 자신입니다.